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정말 충격적인 사연이 들어왔는데요. 27살 딸이 45살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온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말 상상도 못할 막장 드라마가 현실에서 펼쳐지는데요.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 좀 들어보실래요? 정말이지 드라마보다 더 막장인 일이 저희 집에 벌어졌거든요. 지금도 생각하면 속이 뒤틀리지만 그래도 누군가한테는 말해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올해 52인 평범한 회사원이고 아내는 49, 딸 미나가 27, 아들 정훈이가 25입니다. 그냥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건이 터진 건 지난달 어느 저녁이었어요. 온 가족이 저녁을 먹고 있을 때 미나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오겠다 하면서 말이에요. 처음엔 정말 기뻤어요. 솔직히 말하면 딸이 27인데도 아직 결혼 얘기가 없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요즘 젊은 애들은 연애도 안 한다고 하니까 우리 딸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을 만났나 보다 하고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나이를 물어보는 순간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딸아이 얼굴이 순식간에 새파래지면서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몇 살이냐고 다시 한번 물어봤죠. 그때 딸이 한 말을 지금도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45이라고 하더라군요. 여러분, 그 순간 제 머릿속이 완전히 하얘졌습니다. 뭔 소리인가 싶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봤더니 정말 45이라는 거였어요. 저보다 겨우 7살밖에 차이 안 나는 남자 말이에요. 아내는 그 자리에서 들고 있던 숟가락을 떨어뜨렸고 막내 아들은 입을 벌린 채로 아예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 뭐라고 해야 할지, 화를 내야 할지, 어이없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아내는 계속 울고 저는 담배를 한 갑 다 태워버렸지만 딸은 자기 방에 밖에서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며칠 후에 그 남자를 직접 만나보겠다고 했습니다. 설마 딸이 사기라고 당한 건 아닌가 싶어서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만나보니까 이게 더 기가 막혔습니다. 일단 외모부터 완전히 아저씨였습니다. 저보다 어린 사람인 줄 알았지만 오히려 저보다 더 늙어 보이더라고요. 그것도 그럴 만한 게 건설업을 하다 보니 햇볕에 많이 탔고 거기다 머리도 벗겨져서 솔직히 저보다 아빠처럼 보였거든요. 더 황당한 건 그 사람이 이혼한 지 3년 됐다는 거였어요. 전 부인하고는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 하더군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사람한테 딸이 하나 있다는 거였습니다. 23살이라고 하니까 우리 미나보다 겨우 4살 어린 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그 사람의 딸하고 거의 또래라는 말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정말 기절할 뻔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딸이 또 다른 딸의 새엄마가 될 수도 있다니 말이에요. 그런데 더 가관인 건 그 남자 딸이 우리 미나를 완전히 싫어한다는 거였습니다. 당연하죠. 자기보다 4살밖에 많지 않은 여자가 갑자기 새엄마가 될 수도 있다니까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며칠 뒤에 아내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왔거든요. 아내 친구가 부동산 일을 하다 보니 그 남자 회사를 알아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회사가 부도 위기라는 거고 빚이 몇십억이나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맞아 떨어졌어요. 그 남자가 왜 27살짜리 여자한테 관심을 보였는지 말이죠. 우리 딸이 대기업 다니니까 월급도 괜찮고 집안도 안정적이었거든요. 저는 바로 딸을 불러서 따졌습니다. 그 남자가 돈 때문에 접근한 것 같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딸이 하는 말이 정말 어이없더라고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였어요. 회사 사정도 빚 문제도 말입니다. 그럼에도 사랑한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딸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그게 사랑이 아니라 동정이라고 말이에요. 그때 딸이 한 말이 지금도 가슴에 박혀 있거든요. 자기는 그 사람 없으면 못 산다고 하면서 나이 차이 같은 건 상관없다고 하더군요. 그러고는 이미 임신했다는 거였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진짜로요. 아내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저는 딸뺨을 때렸습니다. 살면서 딸을 때려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 후로 집안이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아내는 며칠째 밥도 안 먹고 방에 박혀 있고 막내 아들은 누나랑 말도 안 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그 남자 전 부인을 만나게 됐거든요. 동네 마트에서 마주쳤는데 서로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커피라도 한잔하자고 했어요. 그 여자 얘기를 듣고 나서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 남자가 결혼 생활 내내 바람을 피웠다는 거고 특히 나이 어린 여자들만 골라서 만났다는 거였어요. 심지어 회사 직원이었던 25살짜리 여자와 바람 피우다가 들켰고 그게 이혼 사유였다 하더군요. 전 부인이 그러더라고요. 그 남자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나이 든 남자가 젊은 여자한테 빠져서 판단력을 잃은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그 얘기를 딸한테 했더니 믿지 않더라고요. 전 부인이 질투해서 거짓말하는 거라고 하면서 심지어 그 남자한테 그 얘기를 다 했다더군요. 며칠 뒤에 그 남자가 찾아왔어요. 화가 잔뜩 나서 전 부인이 거짓말쟁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모함하고 있다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러면서 저희가 결혼을 반대해서 딸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아이한테까지 안 좋다고 협박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정말 주먹이 나가는 줄 알았지만 딸 앞에서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런데 진짜 반전은 그 다음 주에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그 남자 딸이 우리 집에 찾아온 거였어요. 울면서 말이죠. 그래서 무슨 일인지 물어봤더니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이 아빠가 휴대폰을 우연히 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딸 말고도 다른 여자들하고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라 하더군요. 심지어 그 중에 한 명은 21살짜리 대학생이래요. 그 아이보다 더 어린애 말이죠. 그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자기 엄마도 이 때문에 고생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딸이 불쌍하다고 진실을 알려주고 싶어서 왔다고 하더라군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딸한테 말해야 하나 말하지 말아야 하나 결국 아내하고 상의해서 딸한테 얘기했어요. 그런데 딸 반응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더군요. 뭘 알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 남자가 바람둥이라는 것도 자기 말고 다른 여자들도 만난다는 것도 다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상관없다고. 자기는 그래도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람둥이인 걸 알면서도 왜 그 사람한테 매달리는 걸까요? 더 기가 막힌 건 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진짜 사랑으로 감화시킬 수 있다고 말이에요. 27살이 그런 말을 하니까 정말 한심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더군요. 그 후로도 계속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딸은 계속 그 남자 편을 들고 저희는 계속 반대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또 다른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남자가 갑자기 딸한테 이별을 통보한 거였습니다. 이유는 다른 여자하고 결혼하기로 했다는 거고 그 21살짜리 대학생과 말이에요. 딸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밥도 안 먹더라고요.
저희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론 안도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뒤에 또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다시 딸한테 연락을 한 거였습니다. 그 대학생이랑은 헤어졌다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말이에요. 딸은 또 넘어갔네요. 저는 정말 딸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렇게 배신당했으면서 어떻게 다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임신했다는 아이가 유산됐다는 거였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그 소식을 들은 저는 정말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한편으론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론 딸이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런데 딸은 오히려 그 남자한테 매달렸습니다. 같이 슬픔을 나눴다면서 말이에요. 지금도 그 남자랑 계속 만나고 있어요. 결혼 얘기도 계속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포기할까 생각해 봅니다. 딸이 성인이니까 제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가끔 생각해 보면 정말 화가 납니다. 그 남자는 아무것도 잃을 게 없거든요. 딸이 힘들어해도, 가족이 고통스러워해도 상관없잖아요. 반면 저희 가족은 완전히 망가졌어요. 아내는 우울증에 걸렸고 막내 아들은 누나 얘기만 나와도 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되고요. 그런데 가장 힘든 건 딸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예전처럼 사랑스럽게 볼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최근에 또 다른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 남자가 회사에서 결국 부도가 났더라고요.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딸한테 말했더니 또 알고 있다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대출을 받아서라도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딸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사랑이 이렇게 맹목적일 수가 있나요? 아니면 정말 사랑이 아니라 다른 감정일까요? 가끔 밤에 잠을 못 이루고 생각합니다. 제가 딸을 잘못 키웠나? 뭘 잘못했을까? 아직도 이 문제는 진행형이에요. 딸은 여전히 그 남자랑 만나고 있고 저희는 여전히 반대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끝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세요? 어떻게 하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지금도 딸은 그 남자 집에 가 있어요. 돈 문제로 힘들어하는 그 사람을 위로하겠다면서 말이에요. 저는 정말 무력감을 느껴요. 부모로서 뭘 해야 할지, 뭘 할 수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네, 지금까지 김정수 씨의 사연이었는데요.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지, 참, 저도 사연을 읽으면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27살 딸이 45 남자친구를 데려온다는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그 남자가 바람둥이에 빚쟁이라는 걸 알면서도 딸이 계속 매달린다니, 참 정말 부모 입장에선 속이 터질 노릇이겠어요. 많은 청취자분들께서도 비슷한 고민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제한적이잖아요. 특히 사랑의 눈이 먼 상태라면 결국 더욱더 그렇고요. 그런데 말씀이에요. 김정수 씨께서 또 다른 사연을 보내주셨거든요.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후속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사연 보낸 김정수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했고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지난 사연 이후 한 달 정도 지났는데 그 사이에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거든요. 먼저 그 남자 회사 부도 얘기부터 말씀드릴게요. 정말 완전히 망했습니다.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와서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딸이 정말로 대출을 받아서 그 남자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몇백만 원 정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몇 천만 원이더군요. 우리 딸이 직장에서 신용대출에 카드론까지 받아서 그 남자한테 준 거였습니다. 그걸 알았을 때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아내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고요. 더 가관인 건 딸이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 때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돈은 나중에 갚으면 된다고 말이에요. 저는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 남자가 언제 갚을 수 있겠어요? 회사도 망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알게 됐거든요. 우연히 그 남자 전 부인을 또 만나게 됐는데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정말 소름 끼쳤어요. 그 남자가 이혼할 때도 똑같은 수법을 썼다는 거였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젊은 여자들한테 돈을 받아서 썼다는 거고, 심지어 이혼 직전에도 25살짜리 여자한테 몇 천만 원을 받았다더라고요. 그 돈으로 바람 피운 여자랑 도망갈 뻔 했다는 거였어요. 전 부인이 그러더라군요. 그 남자는 젊은 여자들을 ATM 기계처럼 생각한다고, 우리 딸도 똑같이 당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저는 딸을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심각하게 얘기해야겠다 싶어서요. 그런데 딸이 하는 말이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미 그 남자랑 동거를 시작한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빚까지 떠안아주면서 동거까지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정말 딸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실제로 포기했어요. 연락도 끊고 집에 오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에 또 다른 일이 터졌어요. 그 남자가 딸한테 폭력을 휘둘렀다는 거였습니다. 막내 아들이 우연히 누나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얼굴에 멍이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정말 머리 끝까지 화가 났어요. 아무리 딸이 실망스러워도 맞고 사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바로 그 남자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딸은 없고 그 남자만 혼자 있더라고요. 딸 어디 있냐고 물어봤더니 친구 집에 갔다고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 남자 멱살을 잡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시는 내 딸한테 손대지 말라고, 헤어지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남자가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었어요. 딸이 먼저 때렸다고, 자기는 정당방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주먹이 나갔습니다. 살면서 남을 때려본 적도 없었는데 그때는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경찰서까지 갔습니다. 그 남자가 폭행으로 신고했거든요. 경찰서에서 딸을 만났는데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딸이 그 남자 편을 드는 거예요. 아빠가 먼저 때렸다고, 성훈 씨는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제 딸인지 의심스러웠어요. 경찰서에서 나오면서 딸한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그 남자랑 헤어지지 않으면 부녀 관계를 끊겠다고 말이에요. 딸은 그러더라고요. 그럼 끊으라고. 자기는 성훈 씨 없으면 못 산다고 해요. 그날 집에 들어와서 호적에서 딸을 파버렸습니다. 정말로요. 아내는 말리려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딸은 제 딸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한 달 뒤에 딸이 갑자기 집에 나타났습니다. 한밤중에 울면서 들어온 거예요. 무슨 일이라고 물어봤더니 그 남자가 또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우다가 들켰다는 거였어요. 이번에는 20살짜리 대학생이더라고요. 딸이 그러더군요. 그 여자 집에서 그 남자를 발견했다고. 완전히 알몸으로 있다더라. 말이에요. 그제야 딸이 정신을 차린 건가 싶었는데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에 그 남자가 사과한다면서 찾아왔거든요. 무릎까지 꿇으면서 잘못했다고, 다신 그럴 일 없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딸은 또 용서해버렸어요. 여러분, 정말 이해하실 수 있어요? 몇 번이나 배신 당했는데도
계속 용서하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도 딸은 그 남자랑 같이 살고 있어요. 빚은 계속 늘어나고 폭력도 계속되고 있다고. 막내 아들이 전해 들었는데 딸은 여전히 그 남자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 남자가 딸한테 결혼하자고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조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딸 명의의 집을 사달라는 거였습니다. 전세금 명목으로 몇 억을 구해오라는 거였어요. 딸은 저한테도 도와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고 말이에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호적에서 팠다고 했더니 이제 와서 도와달라니까. 와, 정말 당연히 거절했죠. 그랬더니 딸이 하는 말이 그럼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아무한테도 도움 안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뒤에 소식을 들어보니 딸이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렸다더군요. 여러분,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딸은 완전히 망가지고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도와주자니 그 남자만 좋은 일 시키는 것 같고, 안 도와주자니 딸이 더 위험한 일을 저지를 것 같고요. 아내는 매일 울고만 있고 막내 아들은 누나 때문에 학교에서도 놀림 받는다고 합니다. 저는 회사도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힘듭니다. 가끔 생각해보면 정말 억울합니다.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하지만 그래도 딸이에요. 아무리 실망스러워도 제 피부치인데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어보신 분 계시면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정말 간절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딸은 그 남자랑 함께 있을 텐데 과연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할까요? 언제쯤 딸이 정신을 차릴까요? 아니면 영영 이대로 살아가는 걸까요? 여러분이라면 정말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김정수 씨의 후속 사연이었습니다. 와, 정말 상황이 더 심각해졌네요. 처음엔 나이 차이 문제였는데 이제는 경제적 착취에 거기다 가정폭력까지. 듣고 있는 저도 답답할 지경입니다. 특히 호적에서 파내셨다는 부분에서 정말 부모의 심정이 어떨지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결국 딸이 위험에 처하며 걱정이 되는 게 부모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청취자분들께서는 댓글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들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을 텐데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의존과 집착, 그리고 부모로서 자녀를 지켜보는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아픈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김정수 씨 가정에 하루빨리 평화가 찾아오기를 바라고, 그리고 딸 미나 씨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결국 돌아갈 곳은 가족이니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했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모두들 행복한 하루를 보내세요.